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로 확정된 그 각 당의 후보들 입장을 쭉 들어보고 있죠. 지난번 인천 송영길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후보시죠, 이제는. 예비 후보도 아니고 이제 경선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인천광역시장으로 나가셨는데,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한 배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안전행정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해경의 문제점,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해경은 해수부 관할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장관을 지내셨던 입장에서 볼 때 안행부의 어떤 이 수습이라든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자회견하는 자세라든지 장관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예. 잃은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그 수습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안전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고 예. 또 사실 많은 제도 그다음에 어떤 그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또 이런 큰 사고가 나면은 참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하고 자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그 사고 과정을 수습하는 가운데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 파악에 따라서 국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많은 실망이 됐던 것 같고요. 그 후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혼선이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국민들은 참 더 많은 오히려 걱정과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제가 전 장관으로서 현 안전행정부의 수습 과정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침착하게 그러나 주도 면밀하게 좀 대응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쨌든 수습 때까지는 계속 간다. 이런 지금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유정복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우병이 아니라 구제역 할 때 그때 사의 표명을 하셨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죠? 제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예. 상황에 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예. 또 일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비판적 시각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겠지만은 정치인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 구제역과 관련한 사항을 말끔히 수습하고 깨끗이 물러나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실질적으로 다 수습을 하고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정홍원 총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물러나겠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도 있죠. 이 사태 수습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그만두고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일단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도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있으면 그만둘 사람인데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이 굉장히 전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그 구제역 때처럼 그렇게 수습하는 것이 그게 의당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저로서는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그 상황도 다르고 또 장관과 총리 또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떤 게 뭐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새누리당 후보가 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데 아시안 게임이 9월인가요? 9월 9월이죠. 네. 그거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시안 게임 준비는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조직위에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위와 지금 현재 상황을 시민들께 예. 발표할 때도 제가 있었고요. 또 그저께 주경기장이 이제 개장이 되는 예. 등 크게 지장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왜 보고 그거 있습니다. 여쭤보냐면요. 월드컵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경기장 12개는 3개를 아직 짓고 있답니다. 네. 브라질.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럴까봐 한번 여쭤본 거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문제가 이제 그 카지노 입주거든요. 그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입주 문제인데, 지금 이 카지노,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혹시 부동산만 노려가지고, 예. 제가 그 외국계 기업으로 이름을 론스타. 예, 아니 론스타 말고 지금 요번에 네, 카지노로 네. 들어오는 예. 그 싱가포르 기업 네. 그쪽 이거 부동산 노리고서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척하다가 이것도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카지노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카지노. 예, 우선 영종도에. 우리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산업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관광 산업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예. 중요하다. 마이스 산업을 중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종도는 아주 최적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바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외자 유치 또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몇 차례 하면서 관광 예. 진흥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영종도에 이런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사업 추진은 찬성을 합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이제 조속하게 발표하도록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같은 견해였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냥 뭐 먹튀 논란이 되는 형태로 돼서 우리 국가 이익 창출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적인 다른 피해 상황을 가져오게 되거나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만 투입이 되고 국내 자본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종도 리조트 사업은 바로 이제 앞으로 정부하고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 새롭게 국가 이익 창출 방향으로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공약 중에서 7호선 연장, 네. 제3연육 경우 이런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대형 건설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인천의 지금의 열악한 재정을 더 열악하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공약을 하면 반드시 이제 재정 문제를 뭐 따져보지 않고 그럼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한 25일 동안 정책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예. 오늘 이제 1차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한 것이 바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천의 교통물류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담았습니다. 재정 수반을 시 차원에서 크게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천의 어떤 그 큰 교통 대책 하나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천에서 지금 그 수인선을 활용을 해서 KTX를 지금 광주,
목포, 대전,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는 네. KTX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 재원 부담 없이 국비 재원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또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철도, 준고속화 철도를 또 역시 이것도 수인선을 활용해서 현재 판교, 여주, 그 다음에 원주, 강릉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은 이제 시비 부담 없이 국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재원이 많이 드는 게 사실 GTX 문제라든가 또 경인 전철 지하화 문제 이런 건 재원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재원 마련을 해나가는 방안까지도 지금 담아서 오늘 1차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차후에 또 공약집에 다 담을 얘기. 공약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사실 정치적 경력은 주로 김포 쪽에서 이제 쭉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시장이 과연 그렇게 그 김포 쪽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셨는데 인천시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이 얘기 나옵니다. 반대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얘기 나오는 거가 아니라 이미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로 이제 저에 대한 좀 흠을 좀 잡을 게 없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 신 교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30년 넘는 공직생활 중에서 그렇죠. 거의 지방행정 분야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을 10년을 했고 또 과거에 이제 일반 행정에서도 내무부 주로 지방행정을 다뤘고 또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주로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과거 행자위 이쪽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사실 높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무슨 인천 행정에 대해서 무슨 좀 잘 모를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요. 오히려 송영길 시장께서 시장이 돼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3년 걸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춰볼 때 제가 오히려 이런 시장을 맡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천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애써 제가 마치 다른 데서 정치 활동을 한 것 때문에 인천을 잘 모르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제가 인천은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인천에서 서구청장도 지내고 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늘 바로 인천은 서울, 김포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적인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그냥 뭔가 제가 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할 뿐이지 그렇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되시면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거는 물론 인천시의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형수다 빼고 말이에요. 거기 화물 적재하고 이런 것들 어쨌든 어디에선가는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정책을 제가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중앙 단위에서 법적으로 또 예산으로 제도로 아무리 잘을 해도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또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는 촘촘한 그리고 철저한 이런 현장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중앙의 경험까지도 다 살려서 인천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정책을 확실하게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정책 또는 지킬 수 없는 제도 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미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는 압니다. 뭐냐면 그 과거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 굉장히 장관으로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전문가니까 수의사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구제역 분야에서는 한 수 위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딴 데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문제의식이 있으면 거기 철두철미하게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시장이 되시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그럼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